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요즘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감소해서 하루에 10명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10명대 이하로 나오는 날들도 있고요.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도스콘 레벨을 계속 오렌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도스콘 레벨은 전염병에 대해서 레벨을 정하고 그에 맞게 이제 행동 규칙 같은 걸 정하는 건데요. 오렌지 레벨 위에 있는 게 레드 레벨인데요. 레드 레벨이 되었을 때는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고 집에서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많은 수의 사망자가 생겨났을 때 레드 레벨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많이 생겼다는 거 제외하고는 싱가포르는 이미 도스콘 레벨을 레드 레벨까지 올린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아마도 사재기 현상이 3번이나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지 말라고 레드 레벨까지 올리지 않은 것 같아요. 사재기 현상은 처음에 오렌지 레벨을 올렸을 때 일어났었고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하고 국경이 차단됐을 때 음식 같은 게 제대로 수입이 되지 않을까봐 그때 한번 사재기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태국하고 베트남 같은 데서 쌀 같은 거 수출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또 잠깐 일어났었거든요.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돌이켜보면 참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사재기도 일어났었고 하루에 감염자 수가 10,000명이 나온 적도 있었고 2달 동안 약국하고 슈퍼만 갈 수 있었고 다른 데는 다 못 가는 싱가포르식 락다운도 했었고요. 얼른 세계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최근 유럽에서 다시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월요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5명까지 만남을 제한하고 있는 거를 앞으로는 이 제한이 풀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제한들을 추가로 풀지 연구하고 있다고 하고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룰을 지켜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 룰을 지키지 않아서 벌금을 받은 사람이 21명이나 됩니다. 대부분 5명 이상 모였거나 다른 테이블에는 앉았지만 5명 이상이 와서 서로 교류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감염자 동선에는 템피니스 이케아, 센토사 하들락 카페와 유니버셜 등이 포함되었는데요. 이외에 다른 지역의 풀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시간을 확인하시려면 MOH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싱가포르에서 383명이 간접 흡연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한 가지 법을 만들자고 제안이 나왔는데요. 그 법이 베란다나 창문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게 너무 사생활을 침입하는 거 아니냐, 본인 집인데 그 안에서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본인 집이라도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법으로 규제하는 게 현재 지금 실행되고 있다라면서 나체 방지법을 예를 들었어요. 나체 방지법이 뭐냐면 본인 집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본인 집이 다른 집한테 잘 보이는 위치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 집안에서 나체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법이에요. 실제로 한 택시기사가 본인 집에서 나체로 다니다가 그 창문 밖으로 그 모습을 본 이웃이 신고를 해서 벌금을 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 법을 어기게 되면 $2,000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거나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월요일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노인 돌봄시설, 호커센터, 학교 및 기타 고위험 구역은 2021년에 환경위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 승강기,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만질 수 있는 곳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청소해야 한다고 하고요. 창문, 그리고 벽이나 천장에 매달려 있는 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청소를 해야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한테 버스기사분께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언어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쓴 거예요. 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거라고 경고했고요. 대중교통 운전수한테 신체적 폭력을 가해서 그 운전수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최고 3년형, 최고 5,000불 벌금 혹은 둘 다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한 회사가 페이스북에 태양 에너지를 공급할 거라고 하는데요. HDB하고 정보청사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얻은 전기를 공급할 거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구입하는 기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집에서 음식이나 빵 이런 거 만들어서 배달해주는 홈베이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날 생선은 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회나 초밥 같은 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이런 거는 이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CCA라고 학교 끝나고 오후에 액티비티 하는 게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는데요.
현재 20명까지 모여서 할 수 있는 거를 50명까지 할 수 있게끔 늘릴 거고요. 골프나 볼링, 카누처럼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가서 해야 되는 것도 이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10월 중순부터 고등학생들은 대학교에서 열리는 과학 리서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노래와 관련된 CCA는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크루즈 투 노웨어가 11월부터 시작될 건데요. 크루즈에 탑승하기 전에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음성이 나와야지만 크루즈에 탑승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크루즈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1m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창의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7위였대요. 그런데 현재는 58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의공항 이용률이 과거에 비해서 무려 98.5%나 떨어진 1.5% 이용률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국경을 국제 여행객들한테 최대한 빨리 개방하고 항공 중심지를 되찾기 위해서 향후 몇 달 안에 공항에 전용 코로나 테스트 시험소를 설치할 거라고 합니다. 또한 안전한 국가들하고 항공여행 버블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트래블 버블 협상이 체결이 되면 여행자 수에 대한 할당량을 정하고 그리고 그 여행자들이 와서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패스만 하면 14일간 격리 없이 여행을 다닐 수 있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방송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싱가포르 국민들한테 이 트래블 버블이 시행되면 어느 나라를 가장 먼저 가고 싶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국이 40.7%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17.7% 일본, 16.9%로 태국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패션과 문화, 식품과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방문자들이 14일간 자가격리 하는 거를 최대한 없애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싱가포르 오는 걸 꺼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14일 격리 대신 어떤 주기적인 테스트를 받고 동선 확인을 시켜주고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와 최대한 겹쳐지지 않는 그런 거를 지금 고려하고 있대요. 특히나 싱가포르 경제에 중요한 나라인데 코로나가 확산돼서 싱가포르로 들어올 수 없는 나라들의 경우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서 싱가포르로 들어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한테 국경을 열어놓았지만 어쨌든 들어오면 무조건 14일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테스트는 당연히 하는데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14일간 격리는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코로나 걸렸을 때 너무 빨리 검사하면 음성이 나올 수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쨌든 14일간은 무조건 자가격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싱가포르는 지금 경제와 항공 이쪽 분야가 너무 많이 힘들어지니까 일단 이 격리를 없애고 테스트만 패스하면 싱가포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외국인 학생들 중에서 싱가포르 국가장학금 같은 걸 받은 학생들은 3년간 무조건 싱가포르에서 일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많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기사화되고 나서 싱가포르 국회에서 이 내용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야당 의원이 정부한테 이런 외국인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줄 건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일단 취업에 있어서 현지인을 우선 지원하지만 이렇게 장학금 형식을 받으면서 공부한 외국인들한테도 공정한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대학들이 입학생 수를 조금 늘렸는데요.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유학을 가려다가 해외 유학을 가지 않고 싱가포르 대학으로 이제 유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 봐요. 싱가포르 학생들로 먼저 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학생들도 받는다고 합니다. 패션 카드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15주년을 맞이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식음료 할인 행사를 하는데요. 매장에 가셔서 패션 카드 사이트에 있는 할인 코드를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페조에서 치즈 피자 한 조각을 1불 50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는 아이스크림, 퍼프, 졸리빈의 음료 등 할인 쿠폰들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센토사에 있는 아쿠아리움에서 아기 생물들이 태어났나 봐요. 그 중에는 새끼 상어도 있고 가오리, 독화살 개구리도 있대요. 싱가포르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방문하기 전에 바닷물의 질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매주 바닷물의 품질을 평가할 건데요. 세균 수준이 높아지면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위장병이 있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바닷가 물에서 노는 게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침으로는 폭우 후에도 바닷가에서 놀면 안 좋대요. 그때 수질이 굉장히 나빠지나 봐요. 그리고 몸에 상처가 나서 이렇게 피부가 개방되어 있거나 몸이 너무 피곤하고 불편할 때는 물놀이를 삼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수질 검사 결과는 NEA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로서 비치에 독성을 지닌 박스 젤리 피쉬가 발견되었다고 수영을 금지한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